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6단원 기체의 성질 단원 중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기체의 성질 중 기체의 압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압력을 배워야 됩니다. 압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끝이 뾰족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바늘의 끝이 뾰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늘은 천이나 가죽을 뚫어야 되는데 끝이 뾰족할수록 작은 힘으로도 바느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뾰족할수록 잘 뚫린다는 것인데 왜 그런지 압력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압력의 의미를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압력은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밑에 있는 것처럼 pressure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pressure에서 대문자 P를 따서 기호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압력을 만약에 한자어로 표현한다면은 누를 앞에 힘 역자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누른다라고 보는 게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일정한 넓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보고 우리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력은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힘에 받는 면의 넓이로 나눠주게 되면은 압력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을 제곱미터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렇게 압력의 단위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압력의 단위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파스칼이라는 단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력을 설명할 때 기호와 단위를 설명하고 있어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압력의 기호는요, P라고만 표시를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P는 압력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위 같은 경우는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파스칼이라든지 ATM, 기압이라든지 토르, 그리고 밀리미터, 머큐리, 그리고 밀리미터, 수은주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단위에서는요 꼭 수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1013 파스칼, 1 ATM 이런 식으로 앞에 숫자가 붙어져 있어야 되고요. 기호 같은 경우는 숫자가 꼭 붙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생이 되었다면은 여기 있는 기호와 단위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영어 단어에 있는 것들 중에서 대문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기호를 많이 표시를 하고 있고요. 단위 같은 경우는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한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계속 해볼 텐데요. 볼펜의 뭉툭한 부분하고 볼펜의 뾰족한 부분을 동시에 손가락으로 똑같은 힘으로 누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디가 더 아플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뾰족한 부분이 더 아프다고 생각할 거고 뭉툭한 부분이 덜 아프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A 위치 같은 경우가 뾰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압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뭉툭한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게 아프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압력을 조금 덜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힘이 주어질 때 물체에 닿는 면적이 적을수록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억하기 쉽게 아플 것 같아. 그러면 압력이 크겠네. 그리고 아프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압력이 크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걸로 동영상으로 한번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넓은 면에 숟가락으로 누르니까 잘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힘으로 줬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과를 보면은 칼로 자르는데 바로 이쁘게 잘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넓은 면으로 잘렸을 때는 잘 안 잘린다. 왜냐면은 닿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압력이 적게 작용한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똑같은 힘으로 줬을 때 압력이 크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닿는 면적이 작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같은 크기의 힘으로 물체를 누를 때 힘이 가해지는 면적이 좁을수록 깊게 눌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피스에서 그 루피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유가 손바닥으로 때릴 때보다 손가락으로 누를 때 더 큰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넓이에서 힘이 작용하는 것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힘의 크기에서 힘이 작용하는 면적을 나눠주게 되면은 이렇게 압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압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커야 되겠고요.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압력의 크기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같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어떨 때 더 압력이 클까요? 그렇죠. 힘의 크기가 더 커질수록 압력이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이 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 텐데 이번엔 힘의 크기가 같다고 생각해 볼 거예요. 그때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어떻게 돼야지 압력이 커질까요? 작용하는 면적이 더 작을수록 압력이 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그림에서 압력이 큰 것을 각각 표시를 해볼게요. 더 움푹 들어간 것을 생각하면 되겠는데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더 크면 당연히 압력이 커지는 거고요. 작용하는 면적이 더 작을수록 압력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압력을 크게 한 경우는요. 힘이 작용하는 면적을 좁혀서 압력을 크게 하는 예시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주사기 닿는 면적을 더 좁게 해서 뾰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크게 하는 예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못도 닿는 면적을 줄여가지고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젠은 보통 빈판으로 되어 있는 길이나 산을 올라갈 때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을 보면 되게 뾰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또한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는 힘이 작용하는 면적을 넓혀서 압력을 작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피라는 것은요, 눈에 신발을 그냥 바로 신으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밑에다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눈에 닿는 면적을 넓혀가지고 힘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파묻히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트럭의 바퀴 개수도 늘어날수록 압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빙판 위에서 만약에 서서 걸어가면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바로 빠질 수 있지만 기어가면은 이렇게 힘이 분산되게 되면서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누른 못은 끝이 뾰족함으로 어떤 힘으로도 벽에 고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작은 힘으로도 벽에 고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보고 우리는 압력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압력은 작용하는 어떤 것의 크기와 그렇죠. 힘의 크기와 힘이 작용하는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의 크기가 작을수록 힘에 받는 면의 넓이가 클수록 압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비교해 봤을 때 가와 나의 힘의 크기를 비교하면은 둘 다 똑같습니다. 벽돌의 크기와 재질이 똑같기 때문에 무게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접촉면의 크기 같은 경우는 가가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의 크기는요, 접촉면이 조금 적게 닿을수록 압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가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